근데 이거 다 노가다예요. 네? 다 노가다예요. 아, 머리를 써도 되지. 웬만하면 노가다를 줄여야지. 그 20도 누구냐? 아까 보여준 누가 18살 회각을 깨는데 자꾸. 빨리 아니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잖아. 23도에 23도 했어. 23도 해서 바꿨어 방금 민들. 조용히 한번 하시라고요. 아저씨. 아씨. 빠지만 나는 대가리 잘라서 전지에는. 프레임에서 18세 이상 성인만 참여하고. 윤호가 또 맞을 거. 좀 갈아서 여기 안에 넣어버린다. 그럼 해. 그래서 너무 비싼. 시계. 너 아니야. 알아. 그걸 안 써. 다음 때 에어컨이랑 반바지 입고 있어. 반바 안 받으면 무슨 그럼 성은이 여기 붙이고 있어. 그래?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스크린 다 해오셔야 되고 테스트도 다시 바꾸시기. 입력하시고 테스트도 뭐요? 테스트 미리미리 입력하시고 전 당일날 바로. 네 당일날 하시고 나면 좋죠. 정답률 70% 사람은 무시. 그 정도는 아님. 멋있다. 한 아니 8천. 정답률 100% 아니면 나가세요. 니는 몇 개 안 풀었잖아. 아니 7개는 붐. 내가 알려준 거잖아. 아니 아닌 것도 많은. 말투 고치셈. 왜? 재밌다라는 거지. 요즘 진짜 존나 못하나. 자 9번은 아니 와. 아니 9번은 9군데를 다 셀 필요는 없으니까 그지? 세 개로 쪼입니다. 조용히 1379하고 2468하고 5하고 세 군데 하면 되죠. 그지? 그러면은 1에서 할 때 세고 2에서 할 때 세고 5에서 할 때 세 군데 세면 됩니다. 여기다. 네. 그지? 그러면 5가 제일 대칭이 많으니까 5에서 출발하면 상하 좌우 다 대칭이니까 이제 4를 곱하면 되지. 근데 뭐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니까 2를 곱해도 되죠.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그지? 이제는 5에서 출발했을 때 8개. 네. 그럼 2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제 2, 4, 6, 8이 똑같으니까 4 곱하기. 그럼 여기는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게 요거는 대칭이 아니니까 그지? 나를요. 이렇게 밑으로 갔으면은 안 돼요. 다 들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안 된대. 옆으로 해요. 그럼 이제 옆으로 갔을 때는 안 돼요. 내려와야 되고,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를 못 가고, 그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를 못 가고 못 가는 데가 생기니까 얘는 없죠. 네. 그럼 이제 1, 5, 여기 1, 3, 7, 9인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지금 다 곱하기. 이제 이것만 잘 세면 되겠네. 자, 1은 여기서 가는 거랑 여기서 가는 건 대칭이죠? 그래서 으아. 자, 이쪽은 요렇게는 대칭이 아니니까 이제 따로 셀 거야. 그럼 요렇게 갔을 때는 요렇게 와야 되고,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나는. 이렇게 가도 되고, 그죠? 이렇게 가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이때는 세 가지. 네, 그지?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단가? 아니 그 저기서 미쳐가.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를 못 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한 가지.
32개고 여기가 8개라 가지고 총 40개 40개 이렇게 세수.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고 어느 정도는 세야 돼. 13번은요. 어려워요. 근데 13번이 지분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거라서 일단 자연수인데 가족권에서 A, B, C가 20보다 작거나 같고 삼각형이 되는데 그러면 삼각형이 되려면은 길이가 다 양수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그지? 주변의 길이보다 적다.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면의 길이보다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C가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래야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셀 건데 ABC가 22야래 22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규칙을 찾으면서 세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 값이 있으면은 좀 더 편한데 자 그럼 이제 기준을 C를 잡을까요? A를 잡을까요? 뭐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볼까? 그럼 이제 C가 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자. C가 되려면 얘가 제일 작은 게 1, 2일 때니까 4가 돼야 되잖아, 그치? 네. 얘가 잠깐만 아 맞아. 1, 2, 3이면 안 되잖아, 그치? 2, 3. 그치? C가 더 작냐? 아니 2, 3. 그죠? 그러면 얘가 C가 3이 될 수 있나? 아니요. 3이면 안 되지? 4면은 2, 3. 가능하죠? 2, 3. 그러니까 C가 4부터 현재 가능합니다. C가 이제 4일 때부터 이제 세울게. C가 4면은 앞에 1, 2, 3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는 3 더하기 1은 안 되고 3 더하기 2는 이제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됩니다. C가 오면은 1, 2, 3, 4 중에서 고를 거니까 이렇게 하면 7이고 이렇게 하면 6. 되죠? 여기는 5라서 안 되니까 이때는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1, 2, 3, 4, 5 중에서 고를 거니까 9, 8, 7 되지? 7, 4, 3 되지?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3가지에서 4가지가 됩니다. 7이면 1, 2, 3, 4, 5, 6 중에서 고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지? 하나, 둘, 되고 4하고 3은 7밖에 안 되니까 얘는 2 더하기 4에서 6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규칙을 찾으려고 해서 계산을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 거가 이제 보면 얘가 1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5,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나가면 이쪽은 2 더하기 4, 2 더하기 4 더하기 6, 2 더하기 4 더하기 8, 6 더하기 8 뭐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규칙이 그냥 보이니까 그 다음 거는 규칙으로 찾으면 되죠. 그러면 8일 때 하나 해보면 얘는 1, 2, 3, 4, 5, 6, 7 기준으로 7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6이면 하나, 둘, 셋 되고 그지? 5면은 4 하나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9가지.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 쭉 할 수 있겠지? C가 20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 나가면 규칙을 찾는 거야. 규칙을 찾을 때는 작은 거부터 하는 게 편해요. 전체 개수가 작은 거. 그래야지 얘가 어떻게 이제 규칙이 나가느냐 이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수열하고 못해. 그래서 정윤수가 어려운 문제를 15. 얘는 예전에 포항공대 면접 문제인데 얘를 잘 봐봐. 얘를 3분의 4x가 만나는 단위 선분의 개수가 10개다. 그지?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얘를 주는 거거든. 여기서 규칙을 찾아서 확인을 해라 이런 거니까 3, 4짜리를 그려보자. 3, 4짜리는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려야 되나? 가로가 세 칸인데 대중 아니고. 3짜리가 하나, 둘, 셋,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려면 하나씩 세보면은 단위 성분이 어떻게 되죠? 하나, 그지? 둘, 셋, 넷, 넷, 다섯, 끝. 끝이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가지고 뭐왜 얼마야? 7분의 11이야. 근데 좀 링크 쪽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니? 여기는 좀 선분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점하고 만나는 거. 성분을 찾으라고. 거기서 끝점과 만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요 라인을 왜 만나는 거야? A1이라고 하자. 요 라인은 A2라고 하고 요 라인은 A3라고 합시다. 왜 이 라인을 잡았냐면 여기서 여기 가려면 요선을 꼭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고 절로 갈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요 라인을 B1이라고 하고 요 라인을 B2라고 하고 요 라인을 B3라고 합시다. 요 라인을 B4라고 하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마찬가지로 요선을 지나가야지 여기를 갈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자 요 가로선 세로선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어차피 끝점이니까 원래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빼면 2개는 이제 지나면서 단위 성분이 나오지. 여기도 원래 4개였는데 요 끝점 빼면은 3개에서 단위 성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4x에서 나오는 단위 성분의 개수가 3 빼기 1, 4 빼기 1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5개가 나왔대. 규칙이.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7분의 11이면은 몇 개가 되겠어? 7분의 11이면은 가로가 6개, 세로에서 만나는 단위 성분이 10개가 나오겠지. 하나 빼고 맨 마지막 거 빼면 되지. 그러니까 16개가 나오는 거야. 7까지 해서. 근데 여기서는 0부터 28이니까 7이 4번이 반복되죠. 그래서 16 곱하기 4라서 6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부터 7까지에 16개씩 나온다고. 그럼 7부터 14까지도 또 14까지도 또 16개 이렇게 아하. 4번이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유형 1에서는 세는 방법이랑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노가다는 필요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10보다 적은 건데 부정방정식 셀 때는 큰 수에서 개수 큰 거에서 큰 거부터 세는 게 이 전체 경우의 수가 작아가지고 셀 때 규칙을 보기가 편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16번을 보시면 이제 지금 10개 포장이 있고 5개 포장이 있고 낱개 포장이 있는데 이런 걸로 100개를 한대. 그럼 우리가 10개 포장짜리를 X개 하고 5개 포장짜리를 Y개 하고 1개 포장짜리를 Z개 한다라고 하면 요거 안에 10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개수가 10X개, 5Y개, Z개가 합쳐서 100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X, Y, Z는 0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음아닌 정수.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개수 큰 게 요거니까 요거의 큰 거부터 이렇게 넣는다고. 큰 거. 그럼 100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한 개에 그러면 얘가 9가 되면은 90이니까 얘네를 10 만들면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개수 큰 게 5지.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되는 거니까 그럼 Z는 정해지니까 이게 3개. X가 8이면 20을 만들면 되니까 Y가 4부터 되는 거죠. 4, 3, 2, 1, 0이니까 5개. 그래서 1개, 3개, 5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가 0이면 그지? X를 하나도 안 쓰면 Y가 20부터 되잖아. 20부터 쭉 해서 0까지 되는 거니까 21개까지를 더하면 된대. 홀수의 합이 제곱수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이제 쭉 나가면 1 더하기 3 그지? 5 7
7 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홀수를 몇 개 더하면 n개를 이렇게 더하면은 제곱이야 제곱. 그래서 홀수를 11개를 더했으니까 121개가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개수 큰 거부터 찾는 거야. 약수랑 이런 거는 아시죠? 개수랑 뭐 이런 거는 중학교 때 한 거니까 했어.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는 세는 방법 중에 마찬가지로 저기 19번 하나 해보시고 22번 하나 해보시면 이거는 먼저 해주는 것보다 먼저 풀어보는 게 나아서 19번하고 22번 이 두 개는 하나 해보시고 생칠하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게 19 해 19 19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 많고 이게 합하는 게 크면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올려가셔도 규칙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가지고 두 자리를 만들었을 때 다 더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낮춰놓고 먼저 규칙을 찾아.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 방법이 똑같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만 가지고 두 자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수를 합을 다 더해보자 이러면 이제 또 뭐 1, 2, 3 가지고 두 자리를 만들 거니까 12, 13, 21, 23, 31, 33 32 이렇게 하면 12 더하기 13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규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다 일일이 노가다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얘가 10 더하기 2고 10 더하기 3, 2 더하기 1, 20 더하기 1, 20 더하기 3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1이 몇 개 있어? 2개. 2가 몇 개 있어? 2개. 3이 몇 개 있어? 2개. 이렇게 되면 되겠네. 10도 2개, 20도 2개, 30도 2개니까 1 2개, 2 2개, 3 2개고 그치? 10 2개, 20 2개, 30 2개니까 이렇게 세는 게 훨씬 더 이 숫자가 커지거나 많아졌을 때 훨씬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는 규칙을 보시고 그걸 큰 걸로 올려가야 돼. 그럼 1, 2, 3, 4, 5면은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자 여기 1이 오면 여기는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123을 100 더하기 20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쪼갠 거야. 자 그러면 100이 몇 개 있어? 여기 올 게 이제 4가지 가능하고요. 여기 올 게 3가지 가능하니까 100이 12개 있잖아. 그치? 12개 있어요. 그럼 200도 당연히 12개 있고 300도 12개 있고 400도 12개 있고 500도 똑같이 12개 있을 거 아니야. 10도 12개 있고 20도 12개 있고 쭉 하니까 50도 똑같이 12개 있잖아. 여기에 1이 왔으면 여기가 4가지, 3가지 이렇게 되니까 그지? 1도 12개 있고 2도 12개 있고 쭉 해서 5까지 12개 있으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전체 합이 되는 거야. 그지? 19번 했으면 이제 22번 22번이 97년도 수능 문제예요. 97년도 수능이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거든. 그리고 서울대 그 수능 정시 입학 커트라인이 300점인데 300점 400점 만점에 지금은 400점 만점에 385점 이상 385점 정도 맞으면 꼴찌로 들어가요. 높은 학과는 누가요? 국어교육과. 야 국어교육과는 괜찮아. 왜? 서울대면 괜찮은. 응? 철학
아저씨가 서울대 철학과. 이재용도 철학과 이 제대로 아니 되게 아, 옛날 남북진. 철학과에서 집합 엄청 배운다고. 아 거의 논리 때문에 철학과하고 신학과는 집합론을 배우니까 집합론. 해설마의 마지막 정리를 생각해봐. 타원곡선 쓰시고 마지막에 무슨 직해가 없다. 부정방정식은 계속 큰 거부터 할 건데 이걸 왜 색칠하기랑 이제 붙였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발상도 필요해. 지금 고생일수는 남이 푼 것도 한 번씩 물어보고 그러면 좋아. 나는 이렇게 힘들게 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풀었느냐. 그게 거의 대부분 대칭성을 쓰는 건데 자주 받으면 자기도 쓸 수 있어. 자, 22번은 자 말뜻은 일단 뭐냐면은 이 숫자 오른쪽에서 작은 거 개수래. 그러면 이제 숫자들이 다 다르니까 작은 거 아니면 큰 거잖아. 똑같은 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작은 것의 개수를 일일이 세려고 하지 말고 작지 않으면 크니까 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 4, 3, 1이면 자 여기서 S1은 요 오른쪽에서 2보다 작은 거니까 한 개죠. 그러면 T1은 오른쪽에서 2보다 큰 거라고 생각할게. 작은 거 아니면 큰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얘랑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개일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3개가 숫자가 있으니까 작은 거 개수랑 큰 거 개수 더하면 3개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작은 게 1개니까 큰 거는 2개잖아. 4, 3. 그럼 이제 얘는 4 오른쪽에서 작은 것의 개수가 2개고 큰 것의 개수는 그럼 당연히 0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에 어차피 개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3 오른쪽에서 얘보다 작은 게 하나니까 얘보다 큰 거는 당연히 0개라 가지고 이 세 번째 거 오른쪽은 개수가 1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얘네를 이렇게 다 더하면 3개, 2개, 1개라서 항상 6개잖아. 그치? 이거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자, 이 숫자가 4개니까 이거 전체를 다 나열했다고 생각하면 24개 아니에요. 그죠? 4, 3, 2, 1이니까 이거마다 얘네들하고 얘네들 다 더한 게 6씩 나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얘네들 더한 것만 물어보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 더한 거하고 얘네들 더한 거의 개수가 서로 다르냐? 전체를 놓고 보면 대칭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거의 반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 이해했어? 근데 이제 실제 시험 나왔을 때는 애들이 24개 다 써서 그냥 일일이 찾았어. 처음 보는 거라서. 나중에 되니까 이렇게 대칭성을 쓸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초반에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칠하기를 놓고 볼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5가지 색을 모두 쓰는 경우하고 5가지 이하의 색을 쓰는 경우로 해서 구별을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구별한다는 거는 붙어있는 거에 똑같은 색 못 칠한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왜 이제 부정방정식에 넣어놨냐면 이런 영역에서 얘랑 이제 붙어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영역을 내가 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붙어있으면 연결하고 안 붙어있으면 연결 안 할 거야. 그러면 얘랑은 연결되어 있는 게 얘랑 이제 인접해 있는 거고, 얘는 얘랑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지? 얘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는 얘랑 연결된 걸로 이렇게 이제 수용도 비슷하게 그리면, 자 여기 요 꼭지점에 모여 있는 이런 선들의 수를 차수라 그래. 차수. 그게 차수. 그럼 차수가
얘는 4개잖아. 얘는 2개고 얘는 3개고 얘는 3개고 얘는 2개거든요. 그래서 차수가 큰 거부터 칠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그 빠짐없이 이제 제일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야. 차수 큰 거부터. 인접한 데 제일 많은 데부터가 차수 큰 거부터랑 똑같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제일 많으니까 얘부터 칠해야 되겠죠. 여기다 칠하는 게 이걸로 할 거야. 5가지. 그래서 이제 칠했어. 그럼 그 다음에 차수 많은 게 얘네 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4가지. 칠했어. 그럼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니까 3가지. 칠했어, 그지? 자, 그러면 얘네 둘하고만 다른 색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얘도 얘네 둘하고만 다른 색이니까 3가지. 이렇게 된다고 이때는. 그럼 얘를 조금 바꿔볼게.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이하의 색을 써서 구별을 합시다. 그치? 자, 그러면 차수 제일 많은 데가 당연히 여기겠지? 그럼 여기다 먼저 칠하면 6가지. 얘는 뭐 다시 쓸 일은 없으니까 이제 한번 쓰고 버리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여기다 칠하는 게 5가지. 여기는 얘네 둘이랑 다른 색이니까 4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건데, A는 어차피 다시는 못 쓰니까, 자, 여기서 할 때 요 처음 칠했던 색을 얘 빼고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하게 되잖아요, 그치?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하게 될 때 합의 법칙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때. 그러니까 이제 왜 얘 색칠하기 할 때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합의 법칙 써야 되고 언제 고의 법칙 써야 되고 이 기준이 모호해서 어려우니까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이때로 이제 딱 기준을 잡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B를 칠할 수 있고요. D, E, F, G, A, B, C, D, E, F. 그래서 이제 이걸 칠할 때는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얘는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고 얘 아니고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다 B를 칠했을 때는 B를 칠하면 여기는 A, B랑 다른 색이니까 뭐 칠하면 되지? 4가지가 되는 거죠. C 칠했다고 할게. 그럼 여기는 A, B, C랑 하여튼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3가지, 그지? 그 다음에 얘나 칠할 때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D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뭐뭐 칠할 수 있죠? A, D랑 다른 색이니까 B, C, E, F 이렇게 칠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다 B를 칠하면 여기가 B니까 B랑 다른 색. 그러니까 4가지죠. 나머지는 BC랑 다른 색이니까 3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가 4가지가 되는 거고 이때는 3가지니까 9가지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이게 전체를 색칠하는 건데 이게 차근차근히 하면 돼. 그러니까 곱하기 하고 뭐 했다 이러면서 한 줄로 쭉 처음부터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항상 결정을 하고 지나가야 다음 게 편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를만 설명하고 몇 개를 풀어보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5군데를 3가지 이하의 색깔로 칠할 건데요. 맨 위에하고 맨 아래는 다른 색을 써서 칠한대. 맨 위하고 맨 아래는. 그럼 맨 위하고 맨 아래는 다른 색을 써서 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늘려서 붙이면 결국 이렇게 원형에서, 그지?
원형에서 요거 똑같은 색 안 칠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신기하다. 얘가 위에 아래가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랑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쪽에서 세 가지 이하의 색으로 칠하는 걸 이제 찾으면, 자, 전체가 n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세 가지 이하의 색깔로 서로 구별해서 칠하는 게 AN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처음에 여기다 칠하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러면 A를 칠했어. 그럼 얘랑 다른 색 칠해야 되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래서 2의 n-1승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래서 아니 안 끝났잖아.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칠하는 게 이제 전체가 된다고.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얘랑 같은 색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얘네들이 같은 색이 되면 얘랑은 다른 색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결국 몇 개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랑 똑같아? 4개. A, n-1개를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거랑 똑같죠? 됐어요? 이게 제일 간단한 정화식이야. 아니 누가 개수 정해줘? 이게 제일 간단한 정화식이야. 그래서 요걸 갖고 요거 일반항은 아직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일반항을 찾으시면 뭔지 알았어. 2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는 양변을 이제 2의 n승으로 나누는 치환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해.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화된 식이 k개 이하로 이제 k개 이하로 n개의 이제 영역을 구분해서 칠하는 게 아까 3일 때 하나 뺐죠? 그죠? 그래서 k-1의 n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k-1.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그냥 하나 기억해 두시면 조금 빠르고, 아니면 뭐 그냥 요 방법으로 하셔도 편하고, 아니면 하나씩 세야 되거든. 세볼까? 자, 여기 칠하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칠했어. 여기는 얘랑 다른 색이니까 두 가지. 칠했어. 여기는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죠.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으니까 나눌 거야 이제. A 칠하는 거랑 C 칠하는 걸로, 그지? 자, A 다음에는 B, C 칠할 수 있고요. C 다음에는 A, B 칠할 수 있는데, 자, B 다음에는 A, C 칠해야 되는데 요 A는 못 칠하잖아. C. 그래서 C 하나, B 하나, B, C,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일일이 세면 30가지가 되거든. 여기다 넣어볼까요? 2의 5승 빼기 2 이렇게 하는 게 이제 30까지 나오잖아. 공식으로 하면 이렇고 하나씩 세면 이렇고 똑같아. 근데 이제 하나씩 세도 괜찮기는 해. 근데 이제 저기 요정마식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그럼 이걸로 해서 한번 풀어볼까?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전체 A5가 뭐예요? 3 곱하기 2의 4승에서 요거 빼면 된대. 주의가 이제 두 개가 같아지는 거. 그럼 A4는 3 곱하기 2의 3승에서 요거 빼면 된대. 똑같이, 그치? 그러면 A3은 3 곱하기 2의 제곱에서 요거 빼면 돼. 그치?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하면은 여기 칠하는 게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니까 얘는 6개. 이건 뭐 간단하니까 금방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자, 6개니까 얘는 얼마지? 정하시 플러스 A n 마이너스. 뭐가요? 여기요? 플러스. 왜? 저기 마지막에 저 둘이 같이 때랑 다를 때. 그러니까 왜요? 전체에서 같은 걸 뺐잖아.
근데 저희 다를 때고 저 같을 때는 아 전체에서 같은 걸 뺐으니까 다른 것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얼마지? 12에서 6 빼니까 얘가 6이죠. 그럼 얘는 24에서 6 빼면 얼마지? 18이죠. 그럼 얘는 48에서 18 빼니까 30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커지면 사실 이거 외워놓으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이 방법이 편하고요. 뭐 한 A7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이 관계를 기억해 놓으시면 이게 제일 쉬운 점하시니까 요걸로 해보면 되고 나중에 뭐 일반항 구하고 뭐 이러면 나중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관계만 찾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냐 15페이지에 있는 걸 했어. 맞네. 자 그래서 23번을 가지고 해볼게. A, B, C, D, E를 5가지를 모두 써가지고 6군데를 칠하래. 그치? 얘는 이하 칠하는 게 아니라 모두 써야 된대. 모두. 그러면 5가지로 6군데를 칠할 거니까 2번 칠할 색깔이 필요하죠. 5가지 색깔로 6군데를 칠하니까 그 2번 칠할 색을 하나 골라. 곱하기 했으니까 A 색깔을 2번 쓰자.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A가 특정하니까 얘를 먼저 색칠을 할 거야. 응? 얘를 먼저 색칠을 하면 얘를 떨어뜨려서 칠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62가 되죠. 아 설마 조합 이 기호 정도는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럼 네, 중학교 있어요. 걸로 설명하고 설마 NPR도 모르는 사람이 6 곱하기 5고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얘가 그지?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럼 이웃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이웃하니까 이렇게 빼면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죠? 곱하기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칠해놔. 그럼 나머지는 BCD 그냥 색칠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지. 모두 쓸 때는 그러니까 모두 쓰는 거하고 이하 쓰는 거하고 달라. 구분하는 거하고 구분하지 않는 거하고. 그럼 이제 저기 구분하지 않는 걸 하나 볼게. 34번 하나 보시면요. 근데 색깔 한 가지 색깔 세 번씩 되는 거 3번을 쓰면은 5가지 색을 모두 쓰지 않나? 경우의 수는 풀이가 짧아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34번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3가지 색을 사용하는데 적어도 한 번 써야 된대. 그리고 적어도 한 번씩은 써서 구별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지? 뭐 인접한 부분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없으니까 2가지로 이제 풀어볼 건데 자 1번 여사건으로 풀어볼 거고요. 2번은 반대되는 경우로 풀어줍니다. 원래 하는 대로 풀어볼 건데 여사건을 쓰는 거는 경우의 수는 한 번 처음에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내가 이 답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자체를 못 판단해.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여사건으로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 검산하는 걸로 쓰는 거. 검산하는 거. 그래서 자 전체가 여기 칠하는 게 몇 가지지? 3가지니까 3의 5승이죠. 자 여기서 이제 뺄 거야. 그럼 뭘 빼면 되지? 적어도 한 가지 색깔씩은 다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반 쓰는 거. 2색깔만 쓰는 거 하고 한 색만 쓰는 걸 뺄 건데 한 색만 쓰는 거는 뭐 어차피 3가지잖아요, 그죠? 네? 아 맞네. 다 빨강, 다 파랑, 다 노랑. 그렇지? 그렇구만. 그럼 요거를 찾아야 되겠네. 그럼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색을 고를 거야. 이제 그럼 빨강, 파랑을 골랐어.
내가 곱하기 하면 항상 나는 습관처럼 앞에 걸 정하잖아, 그지? 네. 그럼 빨강 파랑 가지고 할 거야. 그럼 두 가지니까 2의 5승인데 이 안에는 뭐도 있어요? 다 빨강, 다 노랑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빼주셔야 두 가지 색깔만 써서 칠하는 거. 전체에서 한 가지 색만 써주는 거 빼고 두 가지 색만 써주는 걸 빼야 적어도 한 번씩 쓰는 거야. 두 가지 이하, 여기 2가 없으면 두 가지 이하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색만 쓰는 거, 한 가지 색만 쓰는 거.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A, B, C 색깔이 3개 있어. 이걸로 5개를 칠할 건데, 자 그러면 한 색깔을 3번 써도 되죠. 이렇게 한 색깔을 3번 써도 되고, 두 번. 두 번을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5를 우리가 나누면 3, 1, 1 하고 2, 2, 1 이렇게 두 가지라서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색깔 3번 쓸까 고르는 게 3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배열을 할 거야. A, B, C라는 색깔을. 그치? 그럼 B 갈 때가 몇 가지? 5가지. C가 4가지. 남은 자리에 A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60가지. 자 이거는 한 번만 쓸 색깔을 고르는 게 3가지죠. 그럼 이제 A, B, B, C를 여기다 배열할 건데 C 갈 때가 5가지. 그러면 요 네 자리에다가 A 2개, B 2개를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A를 먼저 넣을 거면 네 자리 중에 2자리를 이렇게 고르면 여기 골랐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 넣으면 되니까 나머지 자리는 자연스럽게 B 넣으면 돼서 끝나죠. 그래서 얘가 15에다가 6이니까 90까지. 그래서 150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까요? 243에서 3 곱하기 30을 하고 3을 빼니까 243에서 93 빼면은 150이죠? 똑같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여사건은 확인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으면 반대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했지. 그 맨 앞부분에서는 이 색칠하기 문제를 제일 까다로워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저기 26번 하나 28번 하나 36번 하나 26, 28, 36 이렇게 3개만 생각 그러면 피보나치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고 순열이랑 피곤하지. 나도 그렇게 피곤하지.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이 나중에 확률에서 그대로 쓸 거라서 이 단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확률 단어는 그대로 쓸 거야. 따라서 이 앞에가 안 되면 나중에 뒤에도 안 돼. 이상이지요. 그 고배 법칙을 항상 생각을 해. 요게 제일 중요해. 당연히 뭐 막 이상하게 식 쓰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강연기는 막 예상을 뜻하는 수업. 여기는 풀이도 작아. 감사. 강연기. 약산. 에이, 진짜 저기까지만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안 푸는 거야. 길까지 가졌다. 난이도를 많이 올려줘. 아니야. 근데 쉬운 걸 할 수 있어야 어려운 걸 할 수 있어. 여기 조금씩 길어지는 거. 그래서 쉬운 거 할 때 여기가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아 여기서 왜 곱했지? 왜 더했지? 이걸 알아야 길어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만족중 활동. 인 컨셉. 여기 진짜 하루 진짜 그냥 컨셉. 문제도 잘 읽어야 되고. 세줄 밑에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세 번째 줄에 갑자기 무슨 문제야? 밑에 줄 나와 있어.
아니야. 아니야. 26은 5가지 이하의 색을 쓴대. 그러면은 이제 잘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거야. 나눠야지. 응? 1, 3, 4. 그렇게 많이 나누면은 노가다잖아. 선거는 색깔 3개까지밖에 안 돼 생각하고 말하세요. 한개 주는데요? 아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고. 이하는 그냥 한 번에 쭉 돌려서 하는 거라고. 아 색깔 하나 안 돼요?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합의 법칙으로 나누라고. 너 천재야? 그러니까 색칠하기는 맨 처음에 할 게 차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차수 높은 데부터 칠할 거니까. 그지? 자 얘랑 연결되어 있는 데는 2개죠. 네. 차수가 2야. 네. 3차. 얘는 하나, 둘, 셋, 3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둘, 3개. 얘는 그래도 3개. 2개. 네? 맞네. 바보야. 이게 연결된 변의 그 인접한 영역이 개수가 차수야. 차수. 이게 나중에 한 고2 정도 이렇게 가시면 그래프 이론으로 또 배워요. 자, 그래서 차수 많은 데부터 칠한다 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칠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다 칠하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곱하기 했으니까 7회.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칠할 게 여기잖아. 얘랑 달라야 되니까 4가지 7회. 그래서 경우의 수는 천천히 풀어도 풀이가 작아가지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여기 칠해볼까요? 여기 칠하면 AB랑 다른 색이니까 3가지. 자 여기를 칠해야 되는데 얘는 A 여기는 B랑 일단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A를 다시 칠할 수 있죠.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됐나요? 그럼 여기에 A 칠했을 때 C, D, E 칠했을 때로 이제 나눠야지.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나눈다고. 그럼 여기다 A를 칠하면요 A랑 다른 색이니까 4가지. C, D, E 중에 하나를 칠하면 A, C랑 다른 시작이니까 3가지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법칙으로 중간에 어디 갈라지느냐? 그게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하는 이렇게 한 번에 푸는 거야. 얘를 3가지 색일 때, 4가지 색일 때, 5가지 색일 때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복잡해져. 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라서 앞에 있는 거지. 그러면 20 몇 번이죠? 8? 28도 그러면 차수 높은 데가 어디야? 이걸 먼저 찾아. 제일 많이 만나는 지금. 옆에랑 이렇게 제일 많이 만나는 부분이 지금 어디랑 어딘지를 찾으면 여기.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그지? 얘도 셋, 2개, 2개, 1개, 1개, 1개. 여기는 2개, 1개. 얘네를 기준으로 하겠죠? 네. 얘네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먼저 칠할게. 여기 칠하는 게 몇 가지 이하냐? 3가지 이하죠? 여기다 칠하는 게 3가지. 그래서 색깔 칠했어. 그럼 그 다음에가 여기지. 그럼 여기는 이 A를 또 칠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칠한 색을 또 칠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눌 거야. 자 여기다 A를 칠했을 때하고 B나 C를 칠했을 때로 이제 나눌 건데 A를 칠했어. 자 그럼 여기는 얘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지. 2가지. 얘도 얘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 그럼 얘도 얘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니까 2의 5승 됩니다. 자 B나 C를 칠했어. 그럼 어떤 거 칠할까 결정을 하고 그럼 이제 B를 칠했어. 그럼 여기는 한 가지, 얘는 2가지, 얘는 얘랑 다르니까 2가지, 얘는 얘랑 다르니까 2가지. 그래서 2에 30이 되겠죠. 이렇게 차수를 먼저 찾고 차수 큰 거부터 해가지고
칠해 나가면서 처음 칠한 색을 다시 칠할 수 있으면 합의 법칙으로 나누시면 된다고. 쉽다. 니 easy. 그러면 36은 아까 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석가모니 집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를 전시하였어. 계속해서 하세요. 36은 아까 이렇게 그 맨 위에랑 맨 아래랑 다른 색이랑 똑같은 문제죠? 빨간 거랑 노랑 네, 저희 땡이요. 이거 원로 만들고. 원호로 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답도 똑같아. 30번 30에 30. 자, 앞에 부분에서는 유형 3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 교란순. 디버시랑. 교란 종. 요게 교란이 우리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는 걸 교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함수에서는 x를 넣는데 x가 안 나오는 걸 이제 교란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안 가는 거. 교란.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간단하게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내가 내 모자 안 쓰고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까? 한 명이야. 남의 모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 쓰겠죠. 두 명이면 맞지. 바꿔 쓰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세 명일 때 이제 생각을 해요. 맞지. 세 명이면 이렇게 A, B, C가 있어. 그럼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내가 A라면 B 걸 쓰든지 C 걸 쓰든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B 걸 썼어. 그러면 B는 시걸 써야 돼. 얘 내 걸 쓰면은 C가 모자가 지 모자밖에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B는 그걸 써야 되고 얘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결정이 나서 끝나는 거네, 그지? 4명이면 9까지. 4명이면은 A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썼어. 뭐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 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얘가 A 걸 쓰면은 둘이 모자를 바꿔 썼으니까 남은 둘도 모자를 바꿔 쓰면 돼서 한 가지. 얘가 얘나 얘 걸 쓰면 B 걸 썼어. B가 C 걸 쓰면 C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서 9가지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원순열을 배우면 원순열하고도 연관이 있어. 5명일 때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4 곱하기 이렇게 나가겠죠. 이게 이제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 내가 A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4명 걸 쓸 수 있어. 그럼 B 걸 썼어. 그럼 B가 A 걸 쓸 수가 있고 안 쓸 수도 있지. 그럼 B가 A 거를 쓰면은 둘이 모자 바꿔 썼으니까 3명이서 남의 모자 쓰면 돼서 두 가지죠. B가 A 걸 안 쓰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B가 C 걸 썼어. 다음 C는 A 걸 쓰면 얘네 둘이 모자 바꿔 써도 되는 거니까 한 가지죠. C가 얘나 얘 걸 쓰면 C가 D 걸 썼어. 그럼 D는 이걸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라서 4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쟤는 이제 그냥 왜냐면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3개 외우라고 그 썼는데 다음에 350원이니까. 아니요 265요. 그래서 기억을 할 거면 되는데. 이 320원에서 44 이렇게 3개는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얘를 점화식으로 해봅시다. 이거 점화식으로 한 게 상대 논술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 x가 사람이야. 1번 사람부터 n번 사람, 그다음에 요 x는 그 사람 모자야. 여기는 이제 사람이고 사람. 여기는 그 사람의 모자라고 생각하면
1이 1로 가면 안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그치? 자기 모자 안 쓰는 걸 찾을 거야. 자기 모자 안 쓰는 거. 그럼 내가 1번이면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1번이면 이 모자를 못 쓰니까 이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N마 1. 그죠? 그래서 이제 자 n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경우의 수가 1번이 내가 1번이면 먼저 뭔가를 이제 하나 썼어. 그럼 내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썼다고 하자. 그러면 2번의 입장에서는 3번 쓸 수도 있고 어. 1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더할 거지. 됐어? 그럼 2가 1번 모자를 썼어? 그러면 A N-2. 그지. 둘이 모자를 이미 바꿔 썼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모자 바꿔 쓰면 된대. 그지?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2번이 1번 모자를 안 썼어 이렇게 하지 말고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2번이 1번 모자를 쓸 때와 못 쓸 때로 나눈 거야. 그러면 3번은 이 모자를 못 써, 그지? 4번은 이 모자를 못 쓰고 N번은 이 모자를 못 쓰는데 2번은 이 모자를 못 써. 교란술 A N-2랑 똑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각각 N-1명이 못 쓰는 게 하나씩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A, N-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를 싹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피보나치잖아. 피보나치가 이만큼씩 있는 게 교란 순열이거든. 그 피보나치보다 한 발 더 간 거야. 됐나요?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문제에다가 응용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사람이고, 이 사람 이제 교과서가 A, B, C, D라고 하자. 각각의 교과서가. 근데 D가 A 걸 교과서를 가져갔어. 그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의 교과서를 못 가져가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라고 하면, 자, 사람은 A, B, C가 남았고 교과서는 B, C, D가 남았으니까 자, A가 D 걸 가져갈 때랑 안 가져갈 때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B 거하고 C 거는 각각 정해져 있으니까 조용히 안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좀 이따 이거 시키면 할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 경우에서 앞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건데. 자, A가 만약에 D 걸 가져가면 얘네 둘은 남의 거 가져가면 되죠. 두 명에서 남의 거 가져가는 거니까 한 가지, 그지? A가 D 걸 못 가져가면 이제 세 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가 된 거야. 남녀는 한 번 해놓고 기억하는 거야. 이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점화식을 만드는 게. 니네는 조금 어려운 거 할 거니까 나중에 점화식을 알아야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문제 풀 때는 저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저기 어디냐 38번이 5명인데 2명까지는 같은 역할을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바꿔야 된대. 이제 2명까지는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2명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원래 하던 거 할 때, 1명이 자기 원래 하던 거 할 때, 아무도 자기가 하던 걸 못 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2명까지는이니까. 이때는 2명 할 사람 고르면 되죠? 거기 D3.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3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게 2가지. 자, 1명일 때는 1명 골라서 원래 너 하던 거 하면 되지? 4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게 9가지. 그지? 이때는 5명이서 남의 모자 쓰는 거니까 44가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더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2, 9, 44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외워두셔도 되고, 그거 지나는 거를 어차피 니네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점화식을 기억을 하세요. 점화식을. 이 점화식을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학교 가서 고2 정도 되면 이제 일반항을 구할 거야. 그 전까지는 일반항을 구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42번을 저만식으로 할 수 있어. 6명짜리는 잘 안 외워놓으니까. 자, 피보나치는 앞에서 대충 설명을 해가지고 그 43 하나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왜 피보나치냐라는 게 난 알면 되는데 아까 피보나치를 계단 올라가는 걸로 설명했죠? 한 번에 한 단씩 올라가는 거하고 두 단씩. 두 단씩 올라가는 거는 한 단씩 올라가는 게 연속하는 거고 두 단씩 올라가는 게 띄엄띄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이면 다 피보나치야. 하나는 연속하고 하나는 연속하지 않으면 다 피보나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4분의 4박자는 지금 요 8분음표하고 4분음표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모여야지 요거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단씩 가는 거고 얘는 한 번에 두 단씩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개념이. 그지? 요거가 자 그러면 그 이제 생각을 해봐. n개를 n 박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맨 처음에 얘를 놓으면요. 얘를 놓으면 뭐 요 맨 처음에 이걸 이렇게 놨다. 그러면 요 뒤에는 얘 놔도 되고 얘 놔도 되고 상관없죠. 아니 뭐라고 해야지? 잠깐만요. 하여튼 이걸 가지고 4분의 4박자를 만들 거야. 4분의 4박자를. 요거는 한 단씩 올라가는 거고 얘는 한 번에 두 단 올라가는 거니까 자 8분의 8박자하고 똑같은 거죠. 제일 작은 게 요거니까 이게 8분음표인지는 알지?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가지 8분의 1박자는 그럼 8분의 2박자는 얘를 두 개 놓거나 얘를 하나 놔도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 8분의 3박자는 얘네 둘을 더해서 이제 3가지, 5가지, 뭐 8가지, 13가지, 21가지 뭐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피보나치라는 거 알면 아니면 자, 요걸 몇 개 쓰고 얘를 몇 개 써가지고 요걸 만들까를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얘를 x개 썼고 얘를 y개 썼다라고 하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보면 얘는 2y 박자가 되는 거죠. 8분의 2y 박자. 그래서 얘네들 합쳐서 8박자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계속 큰 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4개고 얘가 0개, 얘가 3개고 얘가 2개, 그 다음에 얘가 2개고 얘가 4개, 얘가 1개고 얘가 6개, 얘가 없고 얘가 8개. 즉 여기는 얘만 4개를 배워라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래서 한 가지 얘는 요거 2개, 요거 3개를 배워라는 거랑 똑같아. 그치? 그럼 5자리가 필요하니까 5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각하시면 요거 넣을 때만 고르면 되잖아. 그래서 5자리 중에서 2자리만 고르면 10개. 내 일부러 그 같은 거 순열이나 이런 거 안 쓰고 지금 순열 조합만 갖고 푸는데 왜냐면 나중에 확률을 순열 조합만 갖고 풀려고 그래. 그럼 얘는 요거 4개, 요거 2개니까 6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2자리만 고르면 되는 거죠. 얘는 7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 갈 때만 고르면 되는 거고 얘는 8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한 자리니까 1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7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하시면 34개가 나오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피보나치라는 걸 알면 훨씬 빠르고 모르면 이렇게 남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니까 하나는 연속하고 하나는 연속하지 않으면 피보나치가 된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44, 45, 46, 47, 48까지가 49까지가 다 똑같은 피보나치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씩 말을 바꿔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 그 질문 나왔던 거 2개만 해봐. 2개만 46번하고 48번하고 46, 48 이 2개만 하고 잠깐 했다가 순열은 쭉 묶어서 나갈 거니까
순열이 한 번에 안 끝나요. 이거는 한 경우의 수는 짧게는 4번 정도 생각하고 있어. 길게는 6번을 생각을 하고. 근데 경우의 수만 잘 돼 있으면 확률은 한 3번이면 끝나고 통계도 한 2-3번이면 끝나거든. 아무리 자세하게 해도 이거는 지금 해놓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냥 제가 그대로 써먹어도 돼. 근데 그 기본이 경우의 수부터 시작하니까 웬만하면 그 막 기호 같은 거 지금은 하나도 안 씁니다. 안 쓰는 걸로 적응력을 높으세요. 이 생각을. 그래야 자기가 풀어나가면서 왜 경우의 수는 중간에 계산 실수 해버리고 잘못 생각해버리면 의미가 없어. 그 시험 보는 시간 안에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풀어야 돼. 천천히 풀어도. 그래서 웬만하면 풀이가 한두 줄 안에 끝나게. 다 풀어놓고도 답만 확인하지 말고 답이 되게 간단하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여사건하고 그대로 하는 거 2가지야, 2가지. 근데 간혹 이제 문제에 따라서 대칭성을 쓰는 이제 조금 편한 애들은 있을 때마다 보여줄 테니까는 지금 지금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까지는 대칭성을 많이 보여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순열이나 이런 데 가면 몰라도 그죠? 46은 어차피 1은 연속하지 않고 2는 연속해도 되니까 피보나치라는 건 아는데 그럼 얘는 이제 그 식을 쓸 때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그냥 당연히 피보나치라는 건 알고 풀면 되긴 하는데 얘는 앞에서부터 하면 점화식을 세우기가 조금 까다로울걸요. 얘는 1로 시작하고 여기에서 1은 연속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연속해도 되는 애들을 찾을 거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하면 여기 1은 연속하면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2잖아. 그 다음에 1 오는 거랑 2 오는 그럼 거. 여기가 1 오는 거랑 2 오는 거랑 이렇게 하면 AN이 A n- 얼마에다가 A n- 얼마 이렇게 2개 더한 걸로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보나치는 AN은 A n-를 더하기 A n-2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 앞에서부터 하면은 관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면 돼요. AN이 요 맨 뒤에가 1 왔을 때랑 2 왔을 때로 나누면 되지. 어차피 1, 2 두 개밖에 못 쓰잖아. 그럼 여기에 1이 왔으면 이 앞자리는 당연히 2겠죠. 1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규칙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 규칙대로 세우면. 그래서 A n-2. 맨 뒷자리에 2가 오면 여기는 이 규칙대로 아무렇게나 막 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A n-1. 관계식만 찾으면 첫 두 항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A1은 1,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A2는 두 자리를 만들었는데 맨 앞에는 1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는 2밖에 못 오죠? 그래서 한 가지. 그럼 이제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이렇게 만드시면 되니까. 됐어? 좀 쉬었다가 순열을 나가겠습니다. 사이사이 빠진 거는 다 채워오면 돼. 그게 숙제야.